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주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주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동,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 찔러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완절금, 강철과 같았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 도자기와 같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 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원철과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반지, 귀걸이와 같기 때문에 다시 불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화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신금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보다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 또 약한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령 자체가 지금 축월이죠. 축월은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진술중미의 4개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인성인 토가 많은 때 태어났다. 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월령에만 이렇게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축은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신금은 축에 뭘 할 수도 있습니까? 통근도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포태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축은 금의 묘지가 되는 것이니 신금, 경금이 땅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토의 생을 받고 신금이 월령을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건 장점이지 단점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축월은 엄동설한이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된다. 축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화가 없어서 땅이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도 잠깐 낮에 햇볕이 들면 땅이 녹습니다. 녹으면 진흙같이 되는데 그 진흙에 여러분들 잘못해서 반지를 똑 떨어뜨렸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죠. 반지를 찾다가 낮에는 못 찾고 밤 해질녘에 딱 갔는데 그 진흙성에 반지가 박혀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추가의 신금은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됩니다. 해동을 해야지 땅에 있는 금을 꺼내서 진흙을 닦아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추가의 신금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역시나 금을 따뜻하게 하고 땅을 녹여야지만 또 그 땅이 금을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축토에 묻어 있는 신금에 티끌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화를 얻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임수를 다시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반지가 떨어졌는데 해질녘이라서 땅이 얼었습니다. 진흙에 반지가 박혀 있는 상태죠. 해동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땅이 녹게 되면 그 반지를 꺼내죠. 그 반지를 꺼내서 그냥 바로 손가락에 끼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월에 신금이 뿌리를 얻었지만 실제로 뭐 유금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신금 정도 하나 얻는 것도 제가 나쁘진 않는데 축월의 신금이 가장 봐서는 안 될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무토 보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월령 자체에서도 신금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 토가 나를 갖다가 더럽히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항상의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일간들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금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근데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에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다 매금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땅속에 금이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으로서는 거의 뭐 용도 쓰임 가치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급선은 분은 뭡니까?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지만 신금이 뭐다? 토다 매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지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완전 스텝 꼬인 것과 같습니다. 이 무토 하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이 있죠. 곡성 무엇이 중요한디, 완전히 무엇이 중요한디를 우리가 지금 까먹어 버리는 그런 현상.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죠.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신금은 이 정인을 보면은 아주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토천간에 없으면 간목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병화를 생조해주는 용도로서 간목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토를 제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임수로 신금을 도세주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비상사태 돌이 반드시 간목으로서 보다 그 무토를 제거해야 된다. 기토는 어떻습니까? 기토는 신금을 매금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습토에다가 신금을 생해줄 수는 있죠. 물론 축월에 월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굳이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신금을 생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토는 아니기 때문에 오금은 가능하더라도 매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주라고 하는 8글자가 어떻게 생극재화 또는 형충 회합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봐서 그 견제 균형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사주 또는 그것이 깨져 있으면 좋지 못한 사주라고 보는 것이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격국 자체가 좋으면 사람의 품성이라든가 성품 같은 것, 그다음에 사람의 이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격국이 좋지 못하거나 격국이 파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주 주인공의 사고 방식이라든가 행동 양식이 그만큼 틀이 조금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 중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럼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켜야 된다. 사주라고 하는 것 8글자는 그냥 글자만 8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왕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행이 이 8글자 안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입니다. 일간이 왕하냐 약한,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시켜주는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면은 그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우냐 뜨거우냐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차가우고 뜨거운 것, 그 다음에 건조하고 습한 것을 말하죠.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다. 내가 이 안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내가 일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주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내가 왕해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환경이 따뜻하면 좋은 것인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안 좋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 왕세는 특히나 일간을 중시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곳의 온도라든가 기후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용신은 이런 것들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이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월지는 축토, 토는 금을 보면 토생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월령에서 숙토를 보게 되면 축토가 이 월지는 축토가 나를 생하고자 하는, 나는 생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죠.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이 있으면 대조적인 개념으로 내가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이면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라고 해서 이거는 식상이 되죠. 자,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어머니, 아생자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자식이라든가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남자는 참고로 관성을 자식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남녀 공통적으로 인성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일간이 특히나 약할 때는 인성의 조력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은 바를 정자죠. 바른 어머니, 바른 인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든가 생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편인은 나를 낳아준 것, 육체로 나를 낳아준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분, 그래서 계모라든가 서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양모라고도 표현도 하긴 하는데, 내 사람의 이제 심리가 이제 나를 낳아준 생모 정모는 좋은 엄마고, 계모 서모는 뺑덕 엄마, 막 이렇게 콩쥐 팥쥐전에서 나오는 악덕 엄마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모 서모 양모는 계모 서모 양모인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일간이 약할 때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일간을 생해주는 것은 똑같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간의 특성상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일간의 특성상 편인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무토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편인이 되는 것이지만은 일간의 특성인 신금의 특성상 무토보다는 편인인 기토로서 생해줘야지만 신금이 더욱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왕토이면서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왕토,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자칫 작은 신금은 매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무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기토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좋은 것, 편의는 나쁜 것, 무조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잘라서 보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상 또는 사주 전반적인 특성상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죠. 어저께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인 격이 되죠. 양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죠.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축월의 신금은 무슨 격?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축토 자체 인성이고요. 토왕절이지만은 신금 자체가 축에 뭘 할 수 있어요?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왕자상하다. 일간도 왕하고 일간인 금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축월의 토라든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물론 일간 신금을 생해줄 수는 있지만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금 신금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동토가 되죠. 얼어붙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인격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이거는 식신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축월에 개수가 투출해서 식신격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절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보다 한 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거의 10중 8구는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다 목화다, 그러면 오히려 개수가 투출되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동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수 투출되는 것은 한기를 발생하더라도 신금 입장에서는 이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금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신금은 도세주옥해야지만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겨울에 굉장히 춥고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도 얼고 토도 얼고 물이 있으면 물도 얼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까 말했던 왕세와 한열 중에서 이거는 한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금이 얼지 않고 토가 얼지 않아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연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임수가 얼지 않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다 그러면 천하가 땡땡땡땡 얼게 되겠죠. 병화가 없으니까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원국에 화가 있는 것과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 축월의 신금이 태어났을 때 병화를 취용할 때는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주고, 또 간목이 있으면 토가 신금을 갖다가 탁하게 하고 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목이 통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탁해지지 않고 청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신금은 먼저 따뜻하게 할 화가 있는지, 신금을 도세죽할 수 있는 임수가 있는지, 더해서 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주는 축월의 신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토가 너무 많아진다든가 수가 너무 많아진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연지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축토하고 진토를 둘 다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생금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겨울에 땅이 얼게 되면 오히려 생금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단은 축토하고 진토는 둘 다 습토이고, 근데 차이점은 축토는 신금이 뭘 할 수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단 진토는 신금이 통근이 가능하다, 안 된다. 통근이 되지 않고 그냥 토생금해서 상생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통근이 되느냐 통근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신사일주가 되고, 일지의 정관인 병화도 있고, 이 사화는 아까 말했던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길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물론 정화로도 뭘 조운할 수 있을지언정, 신금이 이렇게 옆에 정화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신금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목이 화를 생하는 것은 좋은데, 간목은 이제 토를 제해주면서 화를 생하는데, 이 정화를 생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정화가 오히려 이렇게 차라리 간목이 여기에 있고 정화가 연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 갑진연의 정축월이니까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또 푸념을 하는 거죠. 첩지만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정화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붙어 있어서 얘를 직극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구조는 좋습니다. 뭐 축진이 있어서 일간신금이 약하지 않고 사화로서 조우할 수 있고, 간목으로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간목으로서 토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이 정화가 있으니까 뭐다 오개티가 됐다. 이렇게 벌써 이 정화는 좀 제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 자, 여기 생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신금일간은 시는 무자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누가 마음대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누가 바꿀 수 없습니다. 시두법은. 그래서 항상 무자시로 시작을 해서 무자기죠. 경인신묘, 임진계사, 갑오, 을미병신정이, 무술기, 해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갑오시인데 어떤 분들 자꾸 물어보면 이제 그러면 이모시는 어떻냐? 절대 신금일간이 오시면 이모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갑오시라고 하는 점,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신금 오늘 명식에서 이제 자신 무조건 무자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무토가 정관에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축월의 토왕절에 이렇게 지지에서 뭐 진토, 축토 정도 있는 것은 신금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오금하거나 신금을 매금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면 이 무토는 사중무토, 축진에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 무토는 굉장한 왕토이기 때문에 저거는 토 다 매금, 신금을 매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간목으로서 이걸 제해줘야 되는데, 간목의 중간에 화가 있으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통관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무술시는 더 문제가 될 겁니다. 무자시는 그래도 자수였지만 이거는 다 술, 사, 축, 진의 무토까지 있어. 이거는 10중 8구
매금이죠, 매금. 그래서 이것도 간목으로서의 제재되는데 정화가 중간에 껴서 그 간목의 무토를 제하기가 힘이 된다. 차라리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좋으냐?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무자시, 무술시는 좋은 점은 뭐냐면 살인 상생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지만 살인 상생이 되는 것에 반해서 매금되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목숨은 살려주되 땅속에 묻은 것이죠. 그래서 무자 무술시는 무토가 투출된 것이 안 좋은데 기축시는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것은 기토는 신금을 오금시킬 수 있는데 약간 더럽힐 수는 있는데 매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극할 때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것도 살인상생이 되는데 신금 자체를 약간 더럽히는 정도의 문제는 있다. 그러니까 오개티라고 생각하면 돼.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국에 임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잖아요. 경금이 이제 사중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축의 진의 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은 뭐 일간 자체가 축의 뭐 당연히 신금도 사에 뿌리 둘 수 있겠죠. 약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지금 자체에서는 물론 사화도 얻었기 때문에 이 정화를 어떻게 통제 가능하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뭘 얻어야 되냐면 수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은 뭐 수가 있으면 수를 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몸빵 정도 정화 적군을 놓고 신금을 도와서 경금이 몸빵 해주는 정도의 개념이고요. 역시나 이 사의 뿌리를 둔 정화가 여기 인의 뿌리도 둘 수 있죠. 간목 자체가 약했던데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요. 간목이 또 정화를 생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인시가 되면 경금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인을 하나가 더 봄으로 인해서 목화가 새로 얻어서 결국은 이 빨갱이 정화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신금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시가 되면 그나마 좀 임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임수가 뭐 신유, 해자의 뿌리를 두진 않았지만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축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연지 있는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으니 그렇게 임수가 약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임수는 상관이면서 상관인데 간에 있는 칠살 정화를 제할 수 있어 상관 제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 옥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는 이렇게 되면은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금수 운으로 가게 되면은 수가 살아나고 일간도 살아나는 장점이 있고요. 목화 운으로 가게 되면은 뭐 화가 있다 하더라도 뭐 임수가 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감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임진시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상관 제살은 아니지만은 식신 제살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임진시하고 계사시하고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대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사시를 얻을 바에는 임진시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여명으로 표현하면 금순이기 때문에 이제 계사시를 얻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개수가 청활에 투출된 것은 정화를 제한다는 용도 외에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시가 계사시보다는 임진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갑오시, 을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병이 되는데 이 정화가 사후에 뿌리를 주죠. 간목도 투출돼서 쌍간목의 정화 생겨서 나를 공격한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꽤 좋을 일은 없죠. 오화, 사화가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목화운이 아니라 이건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임진시가 나을 것 같고 임진시하고 또 괜찮게 볼 수 있는 게 또 병신시 정도는 요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병정화가 관사론잡이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신합수가 이렇게 되고 습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운은 뭐 목화운으로 가도 사신합수가 돼서 신금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뭐 진해생을 받고 축에 뿌리 두고 사도 신금의 장생죠. 신금도 여기 뿌리 있고 임수도 쓸 수가 있고 해서 요거는 관사론잡이 돼서 탁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지지로 봤을 때는 습토하고 금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도 좋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임진시라든가 또는 이렇게 병신시 정도 선에서
한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 이걸 선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